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 중에 이제 불투명한 오브젝트인데 이게 시선을 가로막게 되면 투명해지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오브젝트라고 칠 때 이거 사실 불투명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확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스르르 사라졌다 스르르 나타나고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 머티리얼이 트랜슬루선트, 그러니까 즉 반투명 모드예요. 처음부터 이게 그렇게 표현이 되도록 되어 있는 머티리얼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절이 되는데, 근데 이제 게임을 만들 때 흔히 필요로 하게 되는 게 처음에는 이걸 불투명하게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오파크나 마스크드로 만들었다가 필요할 때 잠깐 반투명으로 바뀌는 그런 거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거를 언리얼에서 구현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일단은 머티리얼에 이런 블렌드 모드 선택지가 있어서 여기서 오파크 마스크드는 불투명한 블렌드 모드고 트랜스루선트 뭐 어디티브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트랜스루선트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본적인 반투명 모드입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있어서 뭐 이거를 가지고 바꿔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선택지가 있어서 바꿀 수 있는데요. 물론 에디터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에디터 빌드에서는 바꿀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블렌드 모드는 이게 선택하고서는 이 어플라이를 누르는 데서부터도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지만은 이 런타임에 바꾸라고 있는 값은 아닙니다. 특히 패키징 버전에서 같은 경우는 쉐이더가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고 애초에 선택하지 않은 블렌드 모드에 대해서 쉐이더가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패키징 버전에서 아무리 이걸 바꿔봐야 소용이 없고 뭐 아마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다면은 가장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머티리얼이 똑같은 구성인데 블렌드 모드만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벌을 준비해요. 처음부터 두 벌을 준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끼워 넣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이렇게 중복되는 머티리얼 구성은 이제 머티리얼 펑션으로 관리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이렇게 다 똑같은데 요것만 다르다 하면 결국은 관리면에서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이유로 머티리얼 구성이 또 분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불투명이었던 거를 일시적으로 반투명으로 바꾸는 것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반투명, 이 블렌드 모드 트랜스루선트 혹은 어디티브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이제 알파 블렌딩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물건이에요. 트랜스루선트 혹은 반투명이라고 한다면은 먼저 떠올리는 게 많은 중첩으로 인한 성능 저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거 똑같은 머티리얼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개를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반투명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중첩된 것들이 다 모두 다 렌더링이 되거든요. 이거를 쉐이더 컴플렉시티 뷰 모드에서 보면요. 이렇게 중첩이 될수록 더 부하가 크다. 또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만 있는 거에 비해서. 혹은 불투명이 다른 표면에 비해서. 이렇게 성능 관련한 이제 고민 사항도 있긴 한데요. 근데 그걸 따지기 전에 이 반투명이라는 거는 사실 문제없이 원하는 렌더링 결과를 얻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골치 아플 때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디퍼드 렌더러에서 기본적으로 따로 노는 물건이거든요. 언리얼 4부터 디퍼드 렌더링이 기본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언리얼의 디퍼드 렌더링 구조를 잠깐만 일부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렌더링이 이렇게 한 프레임 돌아간다고 할 때 이걸 다 따져보는 거 아니에요. 아주 지금 보려는 일부만 따져보는 건데 이렇게 먼저 베이스 패스라는 데에서 일반적인 불투명 오브젝트들이 흔히 알려진 G 버퍼라는 거에 자기의 정보를 그려넣게 됩니다. 뭐 이렇게 노말, 뭐 러프니스, 메탈릭, 베이스 컬러 등등등. 뭐 G 버퍼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단순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결과물인 싱 컬러 버퍼에 그렇게 많은 게 렌더링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라이팅 단계에서 이 재료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본적인 색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 반투명 오브젝트들 트랜스루선트 블렌드 모드가 여기까지는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트랜스루선트를 이렇게 따로 그려넣게 돼요. 즉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투명한 오브젝트들이 렌더링 되는 것과 반투명한 오브젝트들이 렌더링 되는 게 서로 다른 구조에서 다른 순서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다르게 된다고 해도 언리얼에서는 이들이 이제 최대한 같은 코드를 공유하도록 내부적으로는 좀 많은 게 공유가 되고 있어요. 뭐 언리얼이 그렇게 단순한 엔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조가 달라져 있다 보니까 엇나가는 동작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이 반투명들은 깊이가 없거든요. 여기를 보시면은 그래서 비주얼라이즈 텍스처를 통해서 이런 불투명한 오브젝트들은 깊이값이 나타나는 데 반해서 반투명한 오브젝트들은 깊이값이 그려지질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다 중첩이 돼야 되니까. 문제는 많은 렌더링 효과들이 이 다음에 돌아가는 뭐 포스트 프로세스라든지 아주 대표적인 예시로는 뎁스 오브 필드, 피사계 심도가 있죠. 이렇게 깊이값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효과에서 이런 반투명한 오브젝트들이 예외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런타임의 블렌드 모드를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트랜스루선트 그 자체의 다루기 까다로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반투명한 어떤 이제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정확히 여기서의 이런 트랜스루선트 모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기 쉬운 오파크나 마스크들을 쓰면서 반투명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정확히 트랜스루선트는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내는 방법들을 많이들 이제 찾게 되고요. 그런 방법들이 의외로 다양하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중에 실제로 쓸만한 게 이제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죠.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거는 이제 쓸만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또 알아보는 과정에서 얻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하고 실제로도 아마 많이들 쓸 거라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의 한계가 있는데 표현의 한계만 잘 알고 있다면 실제로 많은 상황에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뭐 일종의 전멸범 이렇게 비슷한 건데 사실상의 반투명 효과를 내기 위해서 미세하게 구멍을 뚫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오브젝트를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을 열어서요. 일단 그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블렌드 모드는 오파크여서는 안 되고 마스크 되어야 돼요. 마스크 되어야 되고 이제 표현식에서 정확히는 머티리얼 펑션인데요. 이제 엔진에 구비되어 있는 머티리얼 펑션이죠. 그래서 뭐 아주 특이한 기능은 아닙니다. 이 디더 템포럴 AA라는 표현식을 오파시티 마스크에다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알파 스레스홀드라는 곳에 뭐 스칼라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 놓죠. 이게 사실상의 오파시티 역할을 하는 이제 그런 입력이 됩니다. 초기 값으로 한 0.5 정도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얼추 반투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넣었던 이 파라미터 값에 따라서 실제로 이제 투명도가 조절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제법 근사하게 반투명 비슷한 표현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는 디더 템포럴 AA 말고 실제로는 뭐 노이즈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뭐 결국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거죠. 이 방식의 경우는 보다시피 대단히 간단해요.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 특별하게 모난 그런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구조적인 부작용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아마도 문제가 이제 표현 자체가 정확히 원하는 거를 보여주지 않는 것. 그래서 여기서도 자세히 보면은 얼추 이제 반투명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이제 픽셀 단위로 그 이상으로 더 정밀해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게 되죠. 또는 이것을 에디터에서 이렇게 선택했을 때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얘는 원래는 이제 외곽에만 그려지는 건데 이렇게 디더링을 걸어놓은 이런 오브젝트들에서는 외곽선이 이제 모든 구멍마다 촘촘하게 다 막히게 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외곽선 효과를 사용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 표현 자체의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반투명 효과를 보여줘야 될 때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걸 쓰려면은 아까도 봤다시피 블렌드 모드가 오파크여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구멍을 뚫릴 수 있는 마스크드 모드여야 됩니다. 근데 오파크나 마스크드나 사실은 이제 마스크드가 약간의 손해는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렇게 제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표현 자체의 그 한계가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아마 유일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보여드릴 방법은 이제 엔진 쉐이더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조금씩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어디선가 이런 방법이 있다 하고서는 꽤 그럴싸한 반투명 대체제로 소개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들고 나와 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까지 실용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이제 언리얼 트랜스루선트가 좀 다루기 까다롭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더 조건이 까다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알려지기도 한 것 같고 이런 방식이 그리고 효과가 무지 흥미롭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들고 나와 봤어요. 일단은 여기 구체를 보시면은 주변부 환경이 거울처럼 잘 반사가 되고 있죠. 이렇게 반사가 되게 하려면은 이제 머티리얼을 좀만 세팅해주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제 뭐 반사 자체가 뭐 특별한 거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머티리얼부터 잠깐 보면요. 메탈릭이 1이고 러프니스가 0.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반질반질한 금속성 표면입니다. 여기서 이런 값들만 조금 다르게만 세팅을 해도 이렇게 반사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반사가 되는 모습은 이제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반사의 소스에서 이번에 소개할 방법은 리프렉션 캡처를 사용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리얼 5에서는 좀 구닥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리프렉션 캡처를 하나 설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리프렉션 캡처 말고 또 이 스카이라이트도 약간 리프렉션 캡처랑 사실은 비슷한 물건이거든요. 얘도 같이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리얼 5에서는 기본 리플렉션이 루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보이는 리플렉션도 여기 리플렉션 캡처에서 나온 게 아니라 루멘 리플렉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끄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리플렉션에서 여기 메소드를 논으로 하면은 여기 뭔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부터 루멘이 아니라 리플렉션 캡처랑 스카이라이트에 의해서 반사가 표현이 되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루멘에서 벗어나서 이제 최신 기법이 아닌 좀 옛날 기법에 의존한다는 것부터가 그 나름의 또 까다로운 조건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표현되는 거는 이제 이 리프렉션 캡처의 큐브맵하고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도 그 나름의 큐브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캡처한 주변 환경을 캡처한 그 큐브맵에서 샘플링을 해서 여기다 표현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큐브맵 환경 표현에 대해서 잠깐 좀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이 전체 네모가 어떤 하나의 환경 큐브맵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카메라 시점에서 이쪽 어떤 표면을 렌더링을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반사가 되는 걸 위해서는 이 노말을 중심으로 이제 반사 벡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용에서 샘플링 좌표가 되는데 근데 좀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쭉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반사가 아니라 투과 표현이 되겠죠. 큐브웹을 샘플링을 할 때 이 노말을 중심으로 해서 반사시킨 게 아니라 그냥 시선 벡터를 그대로 따라가서 샘플링 좌표를 사용을 하는 게 그게 여기서의 방법의 핵심적인 개념이 됩니다. 이거를 위한 코드 작업은 사실 그렇게 단순해요. 그냥 간단하게 결과를 보려면은 상당히 단순한데 이제 엔진에서 리플렉션 엔바이러먼트 픽셀 쉐이더라는 파일로 가서요. 이 리플렉션 엔바이러먼트 함수 여기를 보면은 조금 내려보면요. 여기 R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좀 눈에 친숙한 코드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시선 벡터일 거고요. 이게 노말일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한번 반사되는 이 벡터를 구하는 이제 수식이 되죠. 그리고 이 R이 결국은 이 아래로 가면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결국은 큐브에 샘플링하는 좌표를 계산하는데 결국 이게 사용이 돼요. 아까 그 그림에서도 봤다시피 이 R을 위에서 계산한 적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제 시선 벡터, 정확히는 이제 시선 벡터에서 마이너스를 한 거죠. 왜냐면은 아까 그림에서 이제 이 V는 이쪽 방향이 아니라 지금 저 언리얼에서는 지금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마이너스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사실 이게 전부예요. 이 상태에서요. 쉐이더 컴파일을 위해서 컨트롤 시프트 피리어드를 누르면요. 자, 뭔가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예. 뭔가 투과되는 듯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뭔가 다 막혀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리프렉션 캡처가 위치한 곳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표현하려는 반투명 오브젝트가 이거면은, 이거 중심에다 갖다 놓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다시 빌드를 해요. 리프렉션 캡처를 빌드를 하면은, 자, 이제는 자기 자신의 가로막힌 모습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 파란 큐브가 여기에 잘 투과돼서 보이고 있고 근데 약간 왜곡은 있지만 실제로 뭔가 투과가 되는 것 같아. 뭔가 되게 투명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는 게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상당히 단순하죠. 이제 여기 반사 벡터 대신에 시선 벡터를 사용을 하는 것. 실제로 이거를 실제 게임에서 사용하려면은 물론 이렇게 하면 기존 기능이 다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뭐 이제 컴파일 디파인을 넣는다든지 해가지고 필요할 때에만 이렇게 되도록 잘 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근데 진짜 문제는 이 기능이 리프레션 캡처에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여기 안에다가 딱 정확히 아예 이제 위치까지 잘 맞춰서 넣어놨는데, 뭐 위치가 아주 정확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적당히 느낌만 주려면은. 어쨌든 이 리프레션 캡처라는 거에 의존을 하게 된다 하는 거. 뭐 이것 때문에 룸앤 리프렉션을 쓰지도 못하게 됐었죠. 그리고 보면은요, 해상도도 상당히 낮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리프레션 캡처에 이 아마 큐브 해상도가 128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높이는 거는 개별적으로는 안 되고 프로젝트 세팅에서 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해상도도, 이런 좀 낮은 해상도도 좀 불만의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좀 흥미로 볼 수는 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본 트랜스루선트보다 오히려 좀 사용하기 더 까다롭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또 자기가 맞는 조건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잘 사용한다면은 어떤 대단히 특수한 경우에 뭐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어려운 방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설명드리려는 거는 구현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뭐 쉐이더 코드를 건드리긴 했는데요. 이번에 엔진 소스 코드를 보다 좀 더 많이 건드려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그건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소개해드릴 방식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 이런 이제 불투명 오브젝트들의 이제 머티리얼 정보를 가지고 그냥 그거를 굳이 블렌드 모드를 바꾸지 않고도 반투명한 블렌딩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트랜스루선트 렌더링을 하는 겁니다. 다만 언리얼에 기본적으로 구현된 것과는 좀 다른 구조화에서 하게 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기본적인 트랜스루선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그렇기 때문에 전부 혹은 일부 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자체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거는 코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베이스 패스 렌더링 CPP라는 데에 가서요. 셋업 베이스 패스 스테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렌더 스테이트를, 여기 보면은 셋 블렌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셋 블렌드 스테이트를 좀 다시 정의를 해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져와 보죠. 아, 이게 아니고 정확히는 이제 이게 됩니다. 스태틱 블렌드 스테이트. 그냥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간단히 효과만 볼 거기 때문에 끝에 가서 이제 다 뒤집어 써준다고 치죠. 는 여기 보면 스태틱 블렌드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결국 이거를 바꿔줄 건데요. 이 스태틱 블렌드 스테이트라는 걸 가보면요. 이 템플릿인데 인자가 상당히 많죠. 여기 보면요. 인자가 쫙 이렇게 있는데 RT0에 쫘르르 있고 또 RT1, 2, 3번, 4번, 5번, 6번, 7번 8개의 RT, 이제 RT는 결국 렌더 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총 8개의 렌더 타겟에 대해서 블렌드 모드를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제 멀티 렌더 타겟에 대해서 각각의 렌더 타겟마다 블렌드 모드를 따로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 값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렌더 타겟이 하나만 있다, 혹은 아니면 거기다가만 세팅을 할 거다 하면은 뭐 이것만 명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엔진 코드 때 다른 곳을 보면은 뭐 그렇게 이거를 다 명시를 하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요, 여기서 실제로는 이게 베이스 패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이제 여러 개의 G 버퍼를 타겟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 RT1번, RT2번, 3번 이렇게 매핑이 되는데 그것들 중에 일부를 블렌드 모드를 다르게 할 거예요.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처음 거는 기본 값을 그대로 따라가기로 하고요. RGBA, BDF 1, 뭐 이거는 제로가 되죠. 이렇게 하면 기본값 그대로, 즉 명시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데요. 이거를 첫 번째, 이건 0번이고 1번, 2번까지 똑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다르게 하려는 거는 RT3번이에요. 그럼 RT3번에다가 어떤 세팅을 하는가? 이게 결국은 트랜슬루선트 모드에서의 블렌드 스테이트를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약간만 따져보면요. 이 두 번째 인자는
칼라 블렌드 오피, 그러니까 뭐 애드 이건 다 똑같죠. 그리고 소스 알파, 그리고 인버스 소스 알파라는 게 결국은 알파 블렌딩 수식에서의 이제 곱하기 알파 그리고 1 마이너스 알파가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그 알파 블렌딩을 위한 그런 블렌드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그러면은 이 앞에 이제 세 개는 그냥 기본값으로 넘어가고 세 번째 것만 이렇게 했느냐? 이 RT3번이 베이스 칼라를 담은 집어퍼 C에 해당하는 슬롯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렌더링 구조를 잠깐 살펴본 이 그림에서도 이게 집어퍼에 대한 이제 개념만 이제 보여드린 건데, 그래도 이거를 순서대로 표시는 한 거거든요. 첫 번째 집어퍼는 노말을 담게 되고, 그 다음 집어퍼는 뭐 러프니스나 메탈릭 같은 속성을 담게 되고, 이 세 번째 집어퍼가 이제 베이스 컬러를 담게 됩니다. 정확히 반투명 블렌딩을 온전하게 하려면은 뭐 여러 가지 고려할 거는 많겠죠. 뭐 이런 러프니스나 뭐 메탈릭 같은 것도 블렌딩을 해야 될 거고. 근데 일단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제 가장 시각적 지분이 큰 게 바로 이 베이스 컬러이기 때문에 이것만 블렌딩해도 대략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에 해당하는 이제 세 번째 집어퍼, 거기에만 알파 블렌딩을 위한 블렌드 스테이트를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위에 set depth stencil state for base pass. 여기서 세팅하는 것 중에 이 드로우 렌더 스테이트에 depth stencil state를 세팅할 건데요. 일단 이걸 가져와 보죠. 역시나 어떤 특정한 걸로 덮어줄 건데, 여기에 인자는 그럼 뭘 의미하는가?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enable depth right고 두 번째 depth test예요. 그러니까 depth test를 무조건 통과를 시킬 거예요. enable depth right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뭐 true라든 false라든 depth test를 always로 만듭니다. 왜 always냐 하면은 렌더링에서는 아까 그 중첩이 되는 거에서도 봤지만은 깊이와 상관없이 모두 다 렌더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효과를 일단 주려면은 깊이 테스트를 무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에디터를 띄웠는데 코드 작업을 대단히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좀 엉망이 됐어요. 지금 보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뎁스 테스트를 다 통과시킨 것 때문에 이렇게 다 엉망이 된 셈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세팅할 게 있어요. 그거를 세팅하면은 조금 더 달라질 겁니다. 여기 머티리얼에 가서요. 결국은 이제 오파시티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파시티를 어떻게 지정하느냐 하면은 이게 어쨌든 오파크나 마스크들을 바꾸는 거라서 여기 오파시티에다 먹이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사용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라는 걸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어서요. 기본값은 한 0.5 정도 줘보고, 예,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얼추 반투명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오파시티 값을 조절을 함에 따라서 이 오파시티 값이 실제로 투명도 조절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원리가 반투명 렌더링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실제 이제 알파 블렌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대신에 이 경우에는 트랜스루선트 렌더링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제 G버퍼, 베이스 패스에서 G버퍼에다가 렌더링을 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오파시티를 조절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결한 곳이, 다시 가보면 앰비언트 오클루전을 사용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럼 하필 앰비언트 오클루전이냐? 이게 오파시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이 머티리얼의 앰비언트 오클루전 입력이 G버퍼 C에, 그러니까 지금 블렌딩을 하려는 G버퍼 C 알파 채널에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본 블렌드 모드에서는 그 알파 채널이 그냥 데이터 전송 통로였겠죠. 근데 이게 블렌드 모드를 바꿔서 트랜스루선트를 위한 알파 블렌드 모드가 되면은 그 알파 채널이 블렌딩을 위한 알파 값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임시로 앰비언트 오클루전, 뭐 그거를 실제로 하려면은 코드를 뭐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냥 핵심 개념만 보여드리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 채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방법보다는 이게 좀 더 온전하게 정말로 좀 반투명스럽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깊이값도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뎁스 오브 필드 같이 기존 반투명 렌더링에서는 잘 처리가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잘 처리가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아주 대단히 기본적인 코드 작업만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데가 엉망이 됐죠. 깊이 테스트를 껐기 때문에요. 이 상태로는 당연히 문제가 많아서 쓰지는 못하고요. 많이 다듬어야 될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핵심 아이디어만이고, 실제로는 아마 이렇게 이제 베이스 패스에서
깊이 테스트를 끄고 사용하지는 못할 거고요. 사실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반투명을 표현하는 게 언리얼 엔진에 있긴 해요. 이제 데칼이 렌더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데칼이 아니고 렌더링을 기본 베이스 패스에서 수행을 하면서 또 반투명으로 표현하려는 거다 보니까 이제 깊이 테스트를 꺼야 됐는데 그런 식으로는 사용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려는 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반투명이 아닌 머티리얼 정보를 가지고도 뭐 엔진 어딘가를 건드리면은 반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는 거고요. 아마도 실제로 이런 방법을 가지고 실제 게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한다면은 원할 때만 반투명 렌더링하는 패스를 새로 판다든지 어쨌든 뭔가 많은 작업을 해야 될 거예요. 실제로 뭐 어떤 게임에서 이런 방식을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보여드렸던 이제 큐브맵 샘플링 반사벡터를 뒤집은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이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자, 이렇게 언리얼의 기본적인 트랜스턴트가 아닌 그거를 비슷하게 모의를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겉핥기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권장해도 별 무리가 없겠다 싶은 거는 이제 맨 처음 보여드렸더니 기도 템포럴 AA를 쓰는 방식. 이건 언리얼에서 정식으로 제공하는 기능들을 그대로 사용한 거라서 무리가 없습니다. 내지는 뭐 잘 관리할 자신이 있다면은 블렌드 모드가 다른 두 머티리얼을 준비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하지만은 이제 프로젝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 사항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제일 적절하고 혹은 뭐 결국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게 정해지겠죠. 결국 이제 오늘 또 볼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는 아마도 이제 반투명 표현이 뭐 기본적으로는 알파 블렌딩 공식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전히 어려운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보면은 이제 루메닌이 언리얼 5의 나나이튼이 하는 이런 완전 첨단 기술의 향연에도 불구하고 이 정말 그 단순한 반투명 표현이 여전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향후 언리얼, 그러니까 아마도 언리얼 6, 뭐 그건 전혀 모르겠습니다. 향후 언리얼에서 언젠가 이게 뭐 완전히 다른 구조나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아마 꽤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